오늘도 저희 유타그룹의 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저희 건강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 강화 전략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요. 누구보다도 의료 전문인으로서 유니시티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 강화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주실 홍진호 차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타 김경영 그룹 프랜차이즈 오너 송진호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 강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춤을 통해서 강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10년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15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니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해서 5년간 이제 연산동에서 개업을 해서 의사 생활로서는 29년째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이며 심장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 강화 전략. 그래서 이제 심장 전문의는 어떻게 이제 내과 전문이면서 심장 전문의는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 강화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가 떨어져도 이 좋은 줌이라는 이런 툴을 통해서 우리 유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지가 배려를 나누는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이제 면역 강화 전략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이 어떤 이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과 의사로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거, 면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요즘 뭐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내과 전문의로서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PDR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논문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또 PDR에 등재될 논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김선희 김도원 이지영 그룹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논문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논문들을 한 번씩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논문에 너무 이제 그 집중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그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고 면역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어떤 이 제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을 먹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은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암 관련돼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어떤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이제 미세 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세 그 영양소가 어떻게 이제 면역에 그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그림에도 바이오스 라이프라 해서 생생한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로나 이 시대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대선에도 보면은 대통령 부부가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주에 이제 군 병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괜찮다고 이제 엄지척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유세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코로나가 아주 강력한 우리의 어떤 삶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보면은 이 비만하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고 하니까 코로나19의 사망자 99%가 기저질환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기저질환 중에서는 고혈압이 제일 많았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많은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오고 대사성 질환이 오면서 면역이 이제 저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동안은 제가 한 5년 동안 우리 유니시티 안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치료 등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서는 완벽한 치료 이전에 작은 예방이 이제 먼저인데 그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역이 뭐냐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역병을 면하는 것이 이제 면역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기타 이물질, 심지어 몸 안에서 생성되는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들까지 제거하는 이제 방어 시스템을 면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 의학의 이제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 그룹에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전 세계 내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 해디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에 그 개편대에 보면 데니스 캐스퍼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안토니 폰 비엔호프라는 이제 미생물에 관련돼 있는 이제 학자가 밤에 이제 1683년도에는 밤에 뭐 책 읽다가 보면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빨에 있는 플라그를 긁어가지고 이제 현미경에 보니까 뭔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듯한 뭔가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Very Little Animal Cure이라고 처음으로 역사서에 이제 이게 기술이 되어 있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 파스테르가 모든 생명체는 무균 상태가 아니라 이 공생균에 의해서 공생균과 같이 생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엄청난 이제 욕도 많이 듣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 뒤에 똑같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분이 불가리스 지방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불가리스 지방을 이제 보니까 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장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질병의 과정은 장의 유해균과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역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마칠 전 30년간 연구된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잊혀졌던 이런 내용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었죠.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때 아기를 이제 한 3명 정도를 받아봤어요. 우리 열심히 하는 인턴들에게는 이제 그 산부인과를 마칠 때쯤이면 이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아봐서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기혼 여성분들은 아기를 아마 놓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기를 놓기 전에 이제 대변도 좀 보고 관장도 하고 소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충분히 이제 분만하기 전에 변처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받으면 어머니 산도를 아기가 나올 때 어머니가 지린 변이라든지 소변을 갖다가 먹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아까 전처치 할 때 분명히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또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으로 어머니 산도를 나올 때 어머니의 질과 이 항문 쪽에서 있는 장에서 나온 이제 이 비피더스균이나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을 먹게 되면 이 균주들은 장내에서 이 면역 시스템을 전두지휘하는 마치 논산훈련소 군대 같은 논산훈련소 교관과 같아서 이 엄마의 그 면역 시스템을 전두지휘하는 교관을 갖다가 먹고 나온 아기는 건강하다는 거죠. 면역에 관해서. 근데 이제 제왕절개 분만을 했을 때는 표적상 규균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면역 시스템을 어머니로부터 받지를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면역성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는 이제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분만을 하는 경우에서는 어머니의 산도내나 질내에 이제 꺼즈 같은 것을 이렇게 뭐좀 잠그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아기의 입이나 얼굴에다가 이제 주면서 어머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휴식을 받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마 보셨던 슬라이드일 텐데요. 우리가 생로병사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질병의 상태에 의해서 이렇게 균주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도 보면은 이제 멜뉴트리션, 이 영양 불균형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균주의 어떤 변화가 와서 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되면서 유전자 지인과 크로모솜 염색체를 합성어가 지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스테르와 일리암 에치니코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간은 몸은 묵은 상태가 아니라 이 공생균과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혈당, 고지방 시기를 많이 먹으면 이에 이제 합당한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뚱보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식하면서 비만과 당뇨,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생 쌍생어 연구는 앞으로의 이 심혈관 대사 질환이나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암이 유전자 소인이 많으냐, 환경적 요인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특히나 이제 비만이 특히 이게 1년생 쌍생아는 1게놈으로서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이 슬림하지만 뚱뚱한 분의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지는데 이 슬림한 여성의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다시 슬림해진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지 중에서 다이아베티스 케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당뇨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 최첨단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섭취한 에너지를 많이 저장시키는 성향이 커서 그래서 이 일명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뚱보균이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시키며 나아가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받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하게 된다. 우리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항상 대면 강의를 할 때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오셨을 때 이렇게 건강한 이 아드님의 분변이 너무나도 이제 건강하다고 판명이 되어서 아드님의 분변을 갖다가 이제 캡슐에 넣어서 먹겠냐 물어보면 다 별로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캡슐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인슐린 저항성들이 이제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왜 개선이 되냐면 거기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이 단체 지방산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인슐린의 작용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물질들, GLP-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변을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프레바이오틱스, 이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같이 복용했을 때 이 단체 지방산 생성이 나와서 이런 같이 섭취했을 때도 동일한 이점을 준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장내 미생물인 100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 무리가 이게 이제 제2 게놈으로서 1차 면역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완충작용의 면역 시스템, 1차 면역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한 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점막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잘 붙어서 이 방어벽을 이제 잘 치고 있는데 항생제라든지 뭐 진통소염제라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장이 이제 버려져서 누수가 되면서 이런 이제 나쁜 유해균이 이제 여기 면역에 T세포라든지 NK세포, B세포가 막
싹들였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들이 과하게 생겨서 오는 것이 이제 바로 장유수 증후군인데,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도 보면 두통이 동반되는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데 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목이 이렇게 저린 경우에서 석류 근육통, 그리고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기억력 감퇴, 자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이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파킨슨 병도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이섬유와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을 하면 이 단체 지방산이 이제 형성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 PDR에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PDR에 등재될 이런 이제 논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기 이제 질환별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조목조목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셀이라는 이제 학술지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사람의 어떤 이 분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유전자가 정프리 마이스에서 이제 유전 이 공생균을 전혀 없게 한 이 쥐에다가 이식을 시켰을 때,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식이섬유를 같이 복용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똑같이 드린다 하더라도, 이 식이섬유를 먹은 분과 먹지 않는 분에서는 식이섬유를 같이 복용을 해야만 이 장 건강이 되게 건강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병원 대사 질환에 대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염성 질환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있지만, 이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균성 질환은 그 항생제와 또 백신 이에 의해서 많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는 게 좋으냐, 안 맞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다 PDR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PDR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 백신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이 제시하는 백신들은 맞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두라든지 뭐 이런 홍역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영유아 때 다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백신이라는 것은 화학제가 아니라 살균과 생백신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균주들을 약독화시켜 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시티에서 강조하는 동종요법의 형태가 현대의학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이 바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독화시킨 것을 우리 몸에 주어서 면역이 한번 이게 기억을 하고 한번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어떤 이제 진짜 적군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이 동종요법, 호메오패시가 바로 이제 백신이 호메오패시의 잔존이 그대로 이제 유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감염자인데 어떤 사람은 확진자가 되고 어떤 이는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왜인가?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세균,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잘 된 최적의 상황인데, 이번에도 코로나 전국에서 이 노벨상이 다 이게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염은 A형, B형, C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C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는 것을 밝혀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진 시절에서 그 유전자 가위를 이제 이용해서 코로나를 빨리 이제 식별해내는 이런 툴을 개발한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노벨상에서 완전 휩쓸게 됐는데, 앞으로는 향후 한 10년 동안은 제가 가능컨대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미생물 환경과 이제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질병이 어떻게 유발되고 하는 것에 대한 노벨상이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 독감 백신, 이것이 이제 10월 19일부터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신종 플루가 이제 해서 매년 2,500명씩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는 우리의 세금으로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제 백신을 줌으로써
많은 질환들, 독감을 이제 우리가 예방하게 됐죠. 근데 뭐 실제로는 그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하루에 뭐 300명이니까요. 그 10일만 지나도 3,000명이 넘는 게 심혈관 질환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심혈관 기전 질환을 가져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엄청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투트랙으로 두 질환을 다 이제 이해하고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상기도 감염, 우리 감기라고 하는 것이 상기도 감염인데, 그럼 감기는 왜 오냐?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치유가 점막의 건조 때문에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 요즘같이 오늘 날씨가 낮에 보면은 한 22도, 23도까지 비슷한 날씨가 되던데요. 더워서 이렇게 다니면은 땀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환기도 시키고 해서 자기 전에 창문을 좀 열어놓고 깜빡하고 이렇게 자는 경우에서는 이 온도가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우리 체온도 떨어지고 상대적인 추위를 느끼게 되고 또한 점막이 건조가 되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코 비강에서부터 해서 후두까지를 우리가 상기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기도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거를 하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염증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폐렴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19나 사스 메르스는 같은 바이러스에서 오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우리의 폐에 있는 세포에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증의 교훈을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도 확진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마스크를 벗는 목욕탕이라든지 식사하실 때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래하고 거기서 이제 감염되어 온 건강한 젊은이가 기저질환이 있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가 가장 친근했던 손자가 이 감염을 시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어르신들 만나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어디에서는 이제 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게 뭐 불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때로는 이렇게 가장 친근한 이가 제일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면역은 T세포하고 B세포하고 NK세포 뭐 이런 그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이 세포들이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100%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이제 T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면역 시스템에서 T세포는 우리 군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B세포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첨단 이 무기를 장착한 제임스 본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T는 무조건 군인이기 때문에 적군이라고 인식되면 무조건 공격을 해서 참여시키는 이런 이제 걸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면역이 붕괴가 되고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서는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면은 이 감염되어 있는 폐포 세포를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해서 무조건 이제 죽여버리니까 폐포가 막 순시간 재생되는 이런 그 여유도 없이 망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힐링이 될 때도 나아질 때도 이게 섬유화로 되면서 폐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시스템은 T세포하고 B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세포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이 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얘네들이 그 메모리를 가지고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에 딱 맞는 항체를 형성해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T세포가 그 사이토카인과 같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관 단총과 같은 이런 것을 쏘기보다는 이게 이 스나이퍼처럼 탁탁 이렇게 맞춰서 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백신이라는 개념이 항체를 형성하는 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되면은 상당한 부분 이제 해결이 될 것
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강의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와 장애,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서로 이제 영향을 똑같이 다른 장기처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적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유익균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하고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특히 이제 담배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니버시티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담배를 용기 있게 끊으신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끊으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담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점막의 건조와 이제 상대적 추위 때문에 이제 상기도 감염이 온다는데, 이게 이제 손모가, 우리 요 기도에 보면 손모라는 게 있어요. 이제 틀같이 생긴 게 있어서 힘주가 오면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데, 건조하면 이 손모의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미세먼지가 흡입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되면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연계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이게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이런 이제 유익균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2016년도에도 이제 셀 학술지에 이제 발표된 것 같이, 제가 이제 이 저자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가 적은 것은 데니스 캐스퍼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의 이제 주임 교수님이며, 폐렴 백신의 기본 컨셉을 마련하셨고, 이분이 이제 그 해리슨이라는 책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부분을 이번에 방대한 양을 이제 저수를 해서 교과서에 올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셀 학술지에 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장애에 채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조율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53종을 무균 상태의 주위에다가 이식한 후에 면역세포와 게놈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봤더니만 21개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의 소장 면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25%가 T세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 증강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이제 밝혔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장님들이 많이 질문한 암 치료받은 환자들 회복 단계에서는 뭘 먹으면 좋겠느냐 많이 질문하는데, 사이언스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장내 미생물의 존재가 암 환자 면역 치료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요. 유익균이 많은 피부암 환자에서는 PD-1이라는 이런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 유익균이 많을 때는 좋은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항암에 대한 치료가. 반면에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을 봤더니만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암에 관련된 이런 치료를 받는 이 암 환자에서는 장내 유익균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셀도 그렇고 사이언스지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의학자로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학술지, 자기의 어떤 연구가 실리는 학술지가 이제 사이언스지, 셀지, 네이처지,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내년, 후내년에 들어가는 PDR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 논문이 이 논문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사증후군에서도 이제 이 분변을 먹든지 아니면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같이 복용했을 때 단체 지방산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어떤 손상받은 소장 점막을 힐링하고 치유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이제 올리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김선희 스폰서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 분변을 통해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의 점막에서 우리의 어떤 유전자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 김선희 스폰서님도 검사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뭐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고 저도 보니까 비타민 D를 다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제일 많은 게 그 코어 헬스팩인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잠도 푹 자고 그래서 이제 데이 거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비타민 D가 주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데이 게 조금 쌓여 있던 거 재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트 거를 같이 먹으면서 지금 비타민 D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장클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클린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과 아울러 드시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화이트7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 그 전 세계 의학자들이 이런 이제 그 학술지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유니시티 건강 5스텝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운동을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주 3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유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또한 이 NK셀이라는 NK세포가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이나 항생제 그리고 이제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5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2014년도에 보면은 뉴트리션 그 학술지에 보면은 건강한 성인과 소아 환자에서 유산균 섭취가 급성상기도 감염의 기간을 줄이고 특히 우리가 피토파스가 보면 강한 추출물이 있는데 커큐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카레의 성분이죠. 이 커큐민과 커큐민 유도체가 독감 감염에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많은 학술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이제 바이타민 C인데요. 바이타민 C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은, 의학자들은 면역적인 관점에서 비타민 C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G실험, 대규모 이제 G실험에 보면은 WT가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 자연계에 생존하는 G들은 우리가 인간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C가 다 합성이 돼, 포유류에서는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종인 이런 이제 쥐는 이게 보면 이제 고개도 들고 있고 쥐를 보면은 이게 털도 굉장히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데 비해서 KO 우리가 킥복싱이라든지 본타는 KO패 당했대 그래서 이제 유전자 비타민 C를 만드는 유전자를 KO 시킨 너가웃 시킨 이런 쥐에서는 털도 빠지고 고개를 숙이고 기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체중 증가나 이런 것들이 야생종과 이제 너가웃은 시켰지만 비타민 C를 주었던 분에서는 거의 똑같이 따라잡는데 이 KO를 이제 유전자를 KO 시킨 이 군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어떤 레벨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독감 바이러스를 투여를 했을 때 비타민 C가 합성이 되는 분이나 그다음에 비타민 C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없앤 분이지만 나중에 비타민 C를 줬던 분에서는 독감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독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쥐에서는 이제 폐렴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코비드-19 감염 환자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를 했을 때 폐렴 치료와 바이러스 정식 억제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호흡기를 달거나 에크모라는 것을 달게 되는데, 코비드-19 환자에서 이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입했을 때는 분명 이 바이러스 정식으로 인한 폐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많은 연구들을 이제 증거를 증거를 해내는 거죠.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C가. 그래서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면서 기관지 점액 그리고 폐포의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을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기능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코비드-19의 어떤 시절에서는 바이타민 C는 반드시 우리가 챙겨서 드셔야 된다. 또한 이제 비타민 C와 D, 아연, 미세 영양소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감염병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이 올해 이제 영양 뉴트리션 학술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비타민 D가 바로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T 세포하고 뭐 NK 세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면역의 일선에 담당하는 T 세포하고 NK 세포 이런 데 이제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는 바로 코알 스펙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트만 주로 먹고 바이타민 이 코알 스펙 뒤에 있는 좀 빠뜨리고 먹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조금 모자란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이제 재고 정리 다 끝나고 지금 열심히 같이 안 빠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에는 본메이트 칼슘을 이제 어머님들이나 드셔서 이제 이 비타민 D를 같이 골다공증 예방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LCBAS에는 이 초유 단백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에도 좋은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니시티와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그리고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메디컬 푸드는 바이오스 라이프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3명에게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3명을 찾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김선 스폰서님 강의에서도 강조하셨듯이 내가 이제 건강해지고 그냥 뭐 이게 소비만 해도 되지만 3명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가다라는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3명에게 알려서 이 3명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3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100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3분이 3명을 찾는,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되면은 월 이제 250만 원을 우리가 이 월급을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월 2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또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지만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가의 프로그램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에 이르게 되면 월 이제 2,500만 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창업하고 소비하고 포기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소셜 패밀리를 그래서 유니시티에서 제가 이제 가족으로 같이 동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이제 피겨 스폰서 이재열 사장님이 지금 다이아몬드 3차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를 이제 먹게 돼서 코로나를 잘 이렇게 퇴출을 해야만 또 우리가 멈춰졌던 리더십 수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 불균형이 와서 대사증후군 그리고 이제 면역 저하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스 라이프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국민 모두가 유니시티 바이오스 라이프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C를 하신다면 다른 나라 국민보다 강력하게 코비드19를 극복할 수가 있고 자가 면역으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리라 신앙합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이오스 라이프이고 바이오스 라이프를 알려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건강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소명이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유탑 가족들의 바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나 감사한 강의였습니다. 너무나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찬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송진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여러분 큰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2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치 시간에는요, 온 가족 3대가 제품 경험담을 나눠주신답니다. 우리 안경아 사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안경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가 함께하는 유니시티 가족 체험을 맡게 된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탑 이진호 프로 만경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줌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에 저희 가족 3대 체험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체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시티의 스포츠 후원 프로그램이죠. 팀 유니시티 KB스타즈 배구단의 소속 보험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유니시티를 만났습니다. 유니시티와 저는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코어헬 스펙을 공식 그 모델로 전속 모델로 하고 있는 김요한 선수가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닐 때 같이 저희 연수원에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건강, 돈, 노후, 여행, 시간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추가적인 수입, 재테크라고 하죠. 추가적인 수입과 안정적인 노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고 제가 보험사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하던 게 김병의 효자 없다, 본인의 보장자산을 준비해라. 그래서 보험 상품을 준비해라라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정작 현실 점검을 해보니 저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유니시티 코리아 컨벤션이라고 하는 행사에 가서 회사의 굉장히 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제품을 유니시티의 제품을 접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1대, 3대가 함께하는 유니시티 가족 체험 1대 저희 친정 어머니의 가족 체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 엄마가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이죠. 호적상으로는 훨씬 더 젊은 나이이시죠. 오른쪽의 사진은 2017년도에 저희 원데이 세미나 할 때 센터에 오셔서 찍었던 사진이세요.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체험을 저희 엄마의 스피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등산 중에 미끄러져 무릎뼈가 골절되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당시 관절에도 문제가 있다 하여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 염증 발생으로 재수술 등 수술 부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고 수술 부위 미세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사준 유니시티 심혈관 제품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섭취하니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하였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섭취하였는데 체중이 약 5kg 정도 감량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혈압이 170 정도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였으나 심혈관 세트를 5개월 정도 섭취 후 혈압약을 줄여서 처방받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 지금은 혈압약을 먹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니시티의 많은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인트 모빌리티는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없고 관절에 한결 부드럽고 코엔자임 Q10을 먹으니 아침에 덜 붓는 것 같고 몸이 가볍습니다. LC 베이스는 아침 식사 대신 먹으니 점심때까지 든든하며 점심도 적게 먹게 되고 몸도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콜라겐을 먹으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 같고 매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니시티 제품은 컨디션도 좋아지고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대. 저희 남편의 체험담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한 남편 진용국입니다. 저는 영양제 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잘 챙겨 먹지 않았기에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예상외의 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중성지방, 만성 위축성 위염 등 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유니시티 심혈관 세트, 특히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매일 꾸준히 사무실에서도 먹고 점심 식사하고 먹고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올 8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정상, 중성지방 정상, HDL, 콜레스테롤 상승 등 혈관 관련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유니시티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온 가족이 건강하니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대. 3대 저희 아들의 체험 스피치를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진도윤입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 축구, 농구, 인라인, 수상스키 등 모든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 부위에 마데카솔 대신 아보리지널 골드크림을 바르는데 상처 부위가 빠르게 가라앉고 흉터가 남지 않아 지나고 나면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모르곤 합니다. 또 모기 물린 경우에도 바르는데 가렵지가 않아서 손으로 긁어서 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상처 연고나 물파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열날 때 먹는 독상약, 해열제 시럽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목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논이와 유산균, 이뮤니젠을 먹는데 코로나 이전에 학교 가면 친구들은 아파서 조퇴하거나 결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가끔 결석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3학년 이후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자주 씻게 되는데 유니시티 바디워시로 샤워하는데 무릎이나 팔꿈치가 하얗게 되질 않고 촉촉합니다. 저희 집에는 식탁, 욕실, 주방, 세탁실에도 모두 유니시티입니다. 유니시티 안경할 아들 진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저의 사진을 셀카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보더라도 얼굴이 탁하고 굉장히 뭔가 독소가 꽉 찬 그런 얼굴이었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셀카를 찍고 이렇게 다녔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니시티 클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디톡스를 하고 있던 2개월 차 정도 됐을 때의 얼굴입니다. 그래도 독소가 좀 빠진 것 같죠? 네. 그 이후로 유니시티의 많은 제품을 섭취하면서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제가 오늘 체험을 발표할 거는 오아시스하고 지금 현재 네이젠 에볼루션에 대한 그런 체험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부터 건강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혈색은 좋아졌으나 이제 그 아웃뷰티 이제 피부 이 피부에
이제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은 오아시스 5포 섭취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미세하게 보면 눈 밑에 양쪽에 주름이 깊게 패여져 있는데 5포 섭취, 20포 섭취 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팔자주름도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미처 몰랐던 저의 이제 이 주름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왼쪽에 특히 팔자주름이 이렇게 차오른 듯한 느낌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가 오아시스 5포 먹었을 때 찍은 똑같은 각도의 똑같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 오아시스 5포 먹었을 때는 그래도 왠지 피부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감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것은 오늘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아시스 플러스 네이젠 에볼루션 사용 17일차입니다. 피부가 왠지 안정감 있게 차오른 듯한 느낌을 제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심혈관 제품으로부터 많은 영양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리고 욕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퍼스널 케어 제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용하면서 건강해졌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공제를 띄면 하나도 그 증명서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유니시티 제품력을 검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멋진 제품으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게 제품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세계 미래 보고서 2035에서 2055 신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그 내용 중에서 면역성 강화 식품 산업이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바로 이 시장의 선두는 유니시티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돈을 쓰는 분야가 건강이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시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도구 유니시티의 이 멋진 제품을 가지고 저도 더욱더 성장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PD!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3대 가족이 함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해주신 우리 안경화 사장님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